애미야, 더 세게 못 밟아. 빨리 가, 빨리.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안색도 안 좋으시고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런 거. 시어머니를 태우고 운전하는데 어머니는 초조해야 하면서 급기야 차가 조금이라도 속도가 떨어지면 재촉까지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느려? 아유, 답답해. 더 빨리 가자니깐. 적정 속도로 잘 가고 있어요. 어머니, 진짜 이상하세요. 평소답지 않으세요. 여기 차가 많아서 더 속도를 못 내요. 저 차가 왜 저래? 왜? 무슨 일 있어? 저 검정차가 제 차 쪽으로 바짝 붙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거 봐요. 비틀비틀거리는 게 음주운전인가? 고가도로에 접어들자 옆 차선을 달리고 있던 검정색 승용차가 제 차 쪽으로 붙었다가 멀어졌다가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영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저 차 이상하니까 손잡이 꼭 붙잡고 계세요? 제가 좀 속도 내서 빠져나가야겠어요. 그래. 조심해. 저는 속도를 조금 더 내서 다른 도로로 빠져나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차 왜 저래? 지금 내 차 받은 거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저는 떨리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고 침착하게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순간 사라진 줄 알았던 그 검정 승용차가 다시 나타나 제 차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오지 마! 애미야, 저 차 우리 뒤에 바짝 붙었어. 안 돼. 이러지 마, 제발. 몇 번의 위협을 주던 검정 승용차는 급기야 뒤에서 시어머니와 제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고 저는 충격으로 도로를 벗어나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머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안전벨트부터 풀어드릴게요. 추락하면서 벨트며 차문이 고장이 나서 안 열리는데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나 무서워. 애미야,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 차 뒤쪽에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요. 다리 움직일 수 있겠어요? 다리가 말을 안 들어. 시트에 꼈나 봐. 제가 시트 밀 테니까 조금씩 빼보세요. 이 스카프로 코랑 입 막으세요, 어머니. 차에 불길이 붙었고 곧 차가 폭발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전 어떻게든 어머니부터 구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눈 뜨세요.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저는 가까스로 어머니를 차 밖으로 밀어냈고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애미야, 얼른 나와. 빨리. 풀밭에 누운 어머니는 오열을 하며 저를 불렀지만 전 제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리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죠. 어머니, 저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해요. 안 돼. 민수 엄마야. 차 안은 연기가 자욱했고 전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날의 교통사고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마당 있는 2층 양옥집 1층을 개조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직원은 5명으로 부모님도 같이 미싱과 재단 일을 직접 하셨습니다. 규모는 크진 않아도 제법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일하시는 동안에는 저 혼자 알아서 놀아야 했지만 그래도 곁에서 엄마 아빠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엄마, 일 잘 돼? 우리 딸 왔네. 식탁에 만두 사놨으니까 그거 먹어.
알았어. 나 도와줄 거 없어? 심심해. 여기 먼지투성인데 자주 오면 안 돼. 유경이가 심심한가 보네. 김 사장, 내가 아이스크림 쏠 테니까 유경이 심부름 시켜도 되지? 아유, 형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제가 살게요. 뭐야, 나 직원이라고 무시해? 우리 유경이 사주고 싶어서 그래. 유경아, 슈퍼 가서 네 먹고 싶은 과자랑 아줌마들 아이스크림 사와. 네, 아줌마. 저 금방 갔다 올게요. 유경이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신났네요. 김 사장은 진짜 부러울 게 없겠어. 남편 돈 잘 벌지, 딸 이쁘고 착하지. 이렇게 번듯한 집도 있고 공장까지 있으니 착하게 사니까 복 받았지. 아니에요. 우리 형님들이 일 잘해주셔서 그걸로 우리 잘 먹고 사는 거잖아요. 나 김 사장과 정 사장님 은혜 평생 못 잊어.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 봉사하러 오면서 알게 됐잖아. 나 사고로 다리 못 쓰고 애들 셋 당장 밥 굶게 생겼는데 미싱사로 나 취직시켜 준 거잖아. 나 같은 장애인을 어느 회사에서 써주냐고. 항상 고맙게 생각해. 맞아요, 형님. 나랑 시우 엄마도 사장님 부부 아니었으면 길거리에 나 앉을 판이었잖아요. 다리 쩔뚝거려서 식당에서도 일 못하고 막막했거든요. 아휴, 다들 오늘 날 잡으셨어요. 나 비행기 너무 태워서 어지러워요.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전 그것만 바래요. 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왔어요. 이거 녹을까봐 엄청 뛰어서 왔어요. 그래, 잘 먹을게, 유경이. 고생했어. 아빠는 어디 갔어? 오늘이 수금날이잖아. 오늘 수금 되면 저녁에 돼지고기 사서 두루치기 해 먹자. 나 케이크도 먹고 싶은데. 케이크는 비싸잖아. 엄마가 제과점 가서 크림빵 사올게. 아유, 우리 짠순이 김 사장. 딸내미 케이크 먹고 싶다는데 그것도 못 사줘?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언제 돈 모아요? 애들 크면 공부시켜야 되는데 있을 때 바짝 벌어놔야죠. 암튼 부자가 더 지독하다니깐. 자기들한테는 인색하면서 남한테는 또 그렇게 베푸니 참 김 사장 부부 독특하긴 해. 저녁 6시가 되자 직원들이 퇴근하고 엄마는 아빠가 오기만은 기다렸습니다. 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지? 여보, 당신 왔어요? 안 그래도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오나 싶었네요. 수금은 잘 됐어요? 그게 말이야, 문제가 좀 생겼어. 최 사장님 공장에 돈줄이 막혀서 지금 은행 대출이며 알아보고 있는데 잘 안 되나 봐. 이러다 곧 회사 문 닫을지도 모른다고. 그럼 저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최 사장님 따라다니며 제발 우리 대금만 치러달라고 통사정했는데 돈 나올 데가 없다며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 안 돼요. 그 돈이 얼만데. 그 돈 받아야 원단값도 결제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는데. 어떡해요, 여보. 우리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융통 좀 해볼게. 다 아는 사이라 믿고 외상 결제를 해준 건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부모님은 난감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 영향으로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봉제 공장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일하시던 아주머니들은 월급이 밀려도 괜찮다며 어떻게든 공장을 지키라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간 집은 방 하나에 조그만 부엌이 하나 있었고 부엌에 있는 수도에서 씻을 수 있었습니다. 유경아, 예전에 살던 집보다 좀 불편할 거야. 그래도 적응하다 보면 괜찮을 거야. 방이 하나야? 우리 다 같이 자는 거야? 그래. 아빠가 돈 많이 벌면 예전처럼 넓은 집으로 이사 갈게.
당분간만 고생하자. 네, 아빠. 엄마 아빠랑 같이 자니까 좋은걸요. 안 무섭고 얘기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아빠는 원단 공장에 취직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이사도 가고 다시 봉제 공장을 운영할 꿈을 가졌죠. 하지만 최장한 판정을 받고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엄마는 아빠 병간호를 하느라 직장을 다닐 수 없어 당장 끼니도 해결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집 사정이 딱한 걸 알고 예전에 엄마가 거래하던 봉제 공장에서 일감을 줘서 집에서 미싱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1년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미싱 가르쳐주면 안 돼? 엄마 힘들면 내가 대신 도와주고 싶어. 엄마 안 힘들어.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런 거 배워서 뭐 하려고. 그냥 배워놓으면 좋잖아. 엄마 미싱으로 오시며 뚝딱 만드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전 엄마에게 졸라서 재봉질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엄마가 잠도 못 주무시고 힘들 때 내가 엄마 대신 재봉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조금 눈 붙여. 어제 밤샜잖아. 이거 내가 마무리할게. 거기 끝에 줄 잘 맞춰야 돼. 어긋나면 실밥 다시 다 풀어야 돼. 알아. 걱정 말고 엄마 좀 자. 그럼 1시간만 잘게. 내일 아침까지 마무리해줘야 돼서 지금 시간이 빠듯하네. 그나마 일감이 끊기지 않아 그나마 엄마와 겨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방에 앉아서 미싱을 하다 보면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밤새는 일이 허다해서 엄마 몸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엄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감기 몸살인가 봐. 약 먹었으니까 좋아질 거야. 미싱 소리에 너 잠도 못 자고 시끄럽지? 이제 미싱 소리 안 나면 잠 안 올 정도야. 자장가 같아. 엄마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좀 자면서 해. 나 먼저 잘게. 그래. 너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얼른 자. 저는 드르륵 드르륵 거리는 미싱 소리가 이제 자장가처럼 편안하고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밤새도록 드르륵거려도 꿀잠을 잘 정도였으니깐요. 미싱 소리가 안 들리면 자다가도 이상해서 눈을 뜰 정도였어요. 하루는 자고 있는데 미싱 소리가 안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일 다 했어? 엄마가 대답이 없어서 옆을 돌아보니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정신 차려봐. 엄마는 꿈쩍을 안 하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엄마는 뇌출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며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엄마가 무사히 일어나기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 울어서 눈은 퉁퉁 부었고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엄마는 몸을 자유롭게 쓰질 못하고 말이 어눌해서 의사소통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몇 달간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은 거의 다 쓰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엄마, 집에서 내가 엄마 간호 잘할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미안해. 엄마 빨리 나을게. 그래야지. 엄마 빨리 나을 수 있어. 엄마 처음보다 지금 되게 좋아졌잖아.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나 저녁에 동네 카페에서 일하게 됐어. 사장님이 우리 집 사정 알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해주셨거든. 동네라 학교 마치면 알바하고 집에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좋잖아. 잘 됐지, 엄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 걱정 마, 엄마. 수업이 마치면 곧장 카페로 가서 저녁부터 밤 10시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일하다가도 엄마가 걱정되어서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 아, 먹었어. 어디 아픈 데 없지? 없어. 기저귀는 괜찮아? 갈 때 됐는데. 젖었어. 조금만 기다려. 지금 갈게. 엄마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어서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해야 했고, 전 사장님의 양해를 얻어 집에 가서 엄마 기저귀를 갈아주곤 했습니다.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고 우리 집 사정을 잘 아는 사장님이 채용 때부터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나마 알바를 할 수 있어서 생활비로 쓰고 빚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는 동네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걱정이 돼서 집 가까운 곳에 일을 구했습니다. 서빙과 주방 보조 일을 했고 일은 힘들지 않았어요. 엄마, 나왔어. 하루 종일 집에서 답답했지. 집에서 걸어 다니고 운동했어. 잘했어. 그렇게 자꾸 몸을 계속 움직여줘야 해. 오늘 날씨 괜찮으니까 지금 나랑 공원에 운동 나가자. 밤 11시라 사람들도 없고 운동하기 조용하고 좋아. 너, 안 피곤해? 식당에서 서빙만 하는데 피곤할 것도 없어. 나도 운동하고 좋지 뭐. 나도 하루 종일 식당에 있으면 허리 무릎 아프거든. 밤에 퇴근하면 엄마를 공원에 모시고 가서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재활 치료를 할 여건이 안 돼서 그나마 집에서 운동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밤에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천천히 다리 하나씩 내밀어봐. 왼발 먼저 딛고 오른발. 안 힘들지? 팔도 앞뒤로 움직여봐. 그래도 엄마 몇 년 사이에 많이 좋아졌어. 전에는 일어나지도 못했잖아. 너가 잘 돌봐줘서 빨리 회복했지. 엄마, 나 적금 다음 달에 타니까 그거 타면 엄마 병원에 입원할 수 있어. 거기서 전문가 선생님한테 재활치료 받고 병원 치료 받으면 엄마 금방 회복할 거야. 조금만 고생해? 그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은 적금을 타면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갑자기 엄마가 호흡곤란이 왔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을 잃은 엄마는 뇌출혈이 전이되어 위독했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정 어려운 건 알지만 어머니 그렇게 집에 두시면 안 되었어. 계속 병원에서 치료해도 완치될까 말까인데 안타깝네. 다음 달에 엄마 입원시키려고 열심히 돈 모았는데 조금만 참지. 엄마 미안해. 허망하게 엄마 마저 보내고 부모님과 함께 살던 단칸방에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엄마 미싱 소리도 안 들리고 아빠의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저의 긴 한숨만 가득했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건 제게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옆에 가족이 없다는 거, 외로움이 절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유경아, 마음은 힘들겠지만 빨리 기운 내서 너 살 궁리해야지. 네, 그래야죠. 일하는 데는 지장 없이 잘할 테니 사장님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유경이 너 일하는 거 하나는 확실하니까 걱정 안 되지. 너 건강 챙기라는 말이야. 밥 안 먹고 잠 안 자면 너 금방 쓰러져. 네, 사장님. 사장님이 점심 저녁 잘 차려주셔서 저 너무 잘 먹고 있잖아요. 저희 엄마 계실 때도 저 많이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점심때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유경이 너가 좀 수고해줘야겠어. 잘 됐네요. 맞아요. 배달해야 돈이 좀 되죠. 걱정 마세요. 제가 배달은 책임질게요. 전단지 뿌려놨으니까 오늘부터 전화가 좀 올 거야. 쟁반에 올려서 배달하면 되니까 조심해서 하면 될 거야.
점심시간이 되자 배달 주문이 들어왔고 대부분 식당 근처 가게들이었습니다. 세탁소, 미용실, 열쇠집 등 가게 사장님들이 백반을 많이 주문하셨어요. 유경아, 카센터에 백반 3개 주문 들어왔다. 지금 바로 갈 수 있니? 네, 음식 준비해서 지금 바로 갈게요. 쟁반 2개를 머리에 이고 걸어서 카센터로 가니 사장님과 남자 직원 2명이 있더라고요. 식사 왔습니다.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네. 이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오셨어요? 아유, 우리가 괜히 미안해지네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계속 더 많이 시켜주세요. 아가씨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열심히 사시네요. 이거 다 먹고 빈 그릇은 저희가 갖다 드릴 테니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아니, 괜찮은데. 그쪽 길로 어차피 나갈 일이 있어서 그래요. 식당에서 꽤 멀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대신 다음에 주문해 주실 때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사실 점심시간에는 사장님과 저 둘만 있어서 사장님이 요리하면 저 혼자 서빙하랴 배달하랴 정말 바빴거든요. 배달 한번 갔다 오는 동안 사장님 혼자 힘들어서 최대한 빨리 갔다 와야 했거든요. 오늘따라 홀에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카센터 남자 직원이 빈 그릇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빈 그릇 가져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들고 오실지 몰랐네요. 올해 손님이 많네요. 아가씨 혼자 배달까지 하려면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인걸요. 이때 배달 주문 전화가 걸려왔고 사장님이 곤란해했습니다. 유경아, 어쩌지? 사거리 쪽 세탁소에 김치찌개 2개 배달인데 홀에 손님이 꽉 차서 너가 배달 갈 수 있으려나? 안 된다고 다시 전화할까? 그러게요. 사장님은 지금 요리하시느라 바빠서 홀서빙 못 하시는데. 세탁소라고 했죠? 저 거기 알아요. 제가 배달할게요. 네? 손님이 하신다고요? 아유, 저희가 죄송해서 어떡해요.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점심시간에는 자유시간이에요. 안 그래도 공원에 산책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운동 삼아 제가 하죠 뭐. 아, 그럼 염치 불구하고 부탁드릴게요. 뚝배기 1개라 무겁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그럼 갔다 올게요. 아 참, 돈은 얼마 받으면 되죠? 12,000원만 받으면 돼요. 여기 거스름돈 가지고 가시고요. 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남자는 쟁반을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세탁소에 배달을 하고 돈을 건네줬습니다. 사장님은 감사하다며 수고비 10,000원을 줬지만 남자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돈 받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이제 회사 들어가 봐야 돼서 이만 가볼게요. 네.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일 점심 때 맛있는 반찬 더 드릴게요. 남자는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카센터에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워낙 일을 잘해서 단골도 꽤 많았습니다. 다음날 카센터에서 식사 주문이 들어왔고 제가 특별히 만든 파전을 서비스로 드렸어요. 아유, 바깥보다 이 파전이 더 비싸겠구만. 이거 공짜로 먹어도 돼요? 네, 그럼요. 제가 직접 아침에 만든 거예요. 어제 최군이 가게 배달일 도와줬다는 얘긴 들었는데 아유, 우리가 호강하네. 헤헤. 사장님께 직원 1명 더 뽑아달라고 하세요. 아가씨 혼자 정말 힘들 것 같던데요. 식당도 작고 동네 장사라 점심때 바짝 손님 있지 거의 손님이 없어요.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거든요. 사장님과 가족처럼 지내며 일하고 있는 거라 잘 배려해 주셔서 힘든 거 없어요. 최군아, 너 부쩍 식당 일에 신경 쓰네. 너 이러다 거기에 취직하는 거 아니야? 헤헤. 아님 다른 마음이 있나? 아유, 사장님도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선한 인상의 남자는 저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고 어쩔 때는 제 눈을 피하며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배달 가면서 카센터 쪽으로 왠지 눈길이 가게 되고 그 남자를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린 서로에게 마음이 같고 남자가 용기 내어 제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유경씨,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명동에서 영화 보고 거기 유명한 돈가스 먹고 커피 한 잔까지 제가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예요? 네, 좋아요. 영화 보여주시면 돈가스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여잔 돈 쓰면 안 돼요. 그날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처음으로 저는 남자와 데이트를 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럽더라고요. 평소대로 청바지에 맨투맨 티셔츠, 운동화를 신고 나갔는데 명동을 같이 걷다 보니 제가 좀 부끄러워졌어요. 데이트하는 여자들을 보니 하늘하늘거리는 원피스에 구두를 신었는데 저만 선머슴 같은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데이트는 처음이라 그냥 편하게 입고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좀 부끄러우시죠? 아유, 전혀 안 그래요. 유경 씨의 이런 모습이 제가 좋은걸요. 진짜 그래요? 저 사실 화장할 줄도 몰라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특별히 오늘 선물 하나 할게요. 유경 씨 돈 아깝다고 미용실에도 잘 안 가시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남자는 제 손을 끌고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전 동네 미용실에서 커트만 해와서 이런 고급 미용실은 비쌀 것 같아서 간 적이 없었거든요. 이분 예쁘게 화장해 주시고 머리 퍼머 해주세요. 네, 손님 앉으세요. 저 퍼머 안 해도 되는데. 손님 기장에 웨이브 펌 살짝 하면 예쁠 거예요. 머리 손질하기도 훨씬 편하고 손님한테도 잘 어울릴 거예요. 얼마예요? 유경 씨, 돈 생각하지 말고 퍼머 하세요. 퍼머 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고급 미용실에 처음 온 터라 어색했는데 시간이 흘러 메이크업과 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영식 씨, 저 머리 끝났는데 어때요? 어색하죠? 와, 유경 씨 맞아요? 너무 예뻐요. 연예인 뺨치는걸요? 진짜요? 퍼머는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예쁜 것 같기는 해요. 손님이 워낙 이목구비가 예뻐서 화장 조금만 했는데도 얼굴이 확 사시네요. 헤어도 잘 어울리시고 남자친구분 이런 미인 애인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남자는 저를 데리고 옷가게 가서 옷도 사주고 구두도 사줬습니다. 이제 유경 씨를 위해서 살아요. 예쁜 옷도 사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영식 씨.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와 3개월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3살 때 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워낙 자상하고 저를 딸처럼 잘 챙겨주셨습니다. 아가, 부모 없이 혼자 힘들게 살았으니 이제 우리한테 의지하고 살아. 날 친엄마라고 생각해. 네, 어머니. 저도 이제 가족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결혼하는데 저 아무것도 못 해와서 죄송해요. 아유, 너 몸만 오면 되는 거지. 집은 오래됐지만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이 집에서 영식이 태어나고 쭉 여기서만 살아서 정이 많이 든 집이야. 집이 넓고 깨끗하고 좋은걸요? 전 부모님과 단칸방에 살아서 욕실이 집안에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한걸요. 에휴, 너가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우리한테 의지하고 살으렴.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은 결혼해서 계속 카센터에서 일을 했고 저는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서 식당 일은 그만뒀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살림하면서 몸 관리하라고 하셨거든요. 남편 월급으로 아껴가면서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어머니와 집에 있으면서 같이 김치도 담고 장도 보고 전 시어머니와 같이 있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비 오는 날은 김치전 만들어 같이 수다 떨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시집 오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받으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급하게 받으면서 네네, 지금 갈게요. 이렇게 자꾸 집에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끊어요. 어머니 무슨 전화예요? 친구분들이 놀러 가자고 하세요? 복덕방 박 사장이 자꾸 화투 치자고 하네. 잠깐 갔다 오마.
아유, 저녁 시간까지 푹 노시다 오세요. 그동안 어머니 좋아하시는 동태찌개 준비해 놓을게요. 오늘 영식 씨도 일찍 퇴근한다니까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동태찌개 좋지. 혼자 쉬고 있어.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말을 더듬으며 제 눈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혼자 집에 두고 나가시는 게 미안해서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했죠. 나갈 채비를 하시는 시어머니는 곱게 화장을 하고 옷을 여러 개 꺼내서 뭘 입을지 고민하시더라고요. 바로 집 앞에 나가시는데 옷이 그렇게 신경 쓰이세요? 아, 이제 너도 입고 옷 아무렇게나 입을 수 없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 부동산 사장님과 화투 친다고 가셨는데 좀 늦으시네요. 부동산에? 오다가 봤는데 엄마 없던데. 딴 데 가셨나 보네. 아, 그래요? 제가 동태찌개 해놓는다니까 좋아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밤 10시가 다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늦는다고 전화도 없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걱정했잖아. 아, 저녁 약속이 생겨서 밥 먹고 오느라고 피곤할 테니 얼른 쉬어. 나도 일찍 자련다. 피곤하네. 네, 그러세요, 어머니. 동태찌개는 내일 아침에 드세요. 시어머니는 저희들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원래 저렇게 화장을 했었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렇게 밝은색 옷 엄마 안 입는데 되게 낯서네. 원래 여자는 나이 들면 더 화려하게 입고 더 치장하게 돼요. 제 눈에는 곱기만 하는걸요? 아직 어머니 젊으시죠? 한창 더 꾸미고 여행 다니고 재밌게 지내셔야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외출을 했고 주말에는 아예 아침 일찍 나가서 1박 2일 여행도 가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의아했지만 어머니 표정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 보여서 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 저는 예쁜 아들을 낳고 육아에 전념하느라 어머니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 엄마야, 너 지금 차 가지고 나 있는 곳으로 좀 와다오. 지금 얼른. 지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안 좋아요. 전 어머니께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 직감이 들어 아이를 재우고 차를 타고 어머니가 오라는 한 동네로 갔습니다. 편의점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고 다급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얼른 출발해, 빨리.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빨리 이 동네 떠나야 돼. 속도 좀 올려. 여기 골목이라 천천히 가야 돼요. 누가 따라오기라도 해요? 글쎄, 내 말 들으라니까. 시어머니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초조해 보였고 급기야 큰 도로에 들어섰을 때 검정차가 제 차를 뒤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차가 뒤에서 받아 낭떠러지로 차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차체는 부서졌고 차에 불이 붙어서 시어머니 먼저 밖으로 내보냈지만 전 매연기에 의식이 점점 흐려졌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서 울부짖으며 발을 동동 구르며 있었고 전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와 119에 신고했고 차가 폭발하기 전에 소방차가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구급차에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중태에 빠져서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밤잠 못 자고 제 옆에서 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정신이 든 저는 제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를 구하고 제가 나가려는 순간 앞쪽 차체가 무너지면서 제 다리를 압박했고 결국 수술을 했지만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구하다가 제 다리가 이렇게 되어서 매일 죄책감으로 살았습니다. 저만 보면 눈물 짓고
제 눈도 똑바로 쳐다보질 못했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니깐요. 그냥 교통사고였어요. 저 정말 괜찮으니 어머니 저한테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으세요. 그런 어머니 보는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날 너한테 데리러 오라는 전화만 안 했어도 다 내 죄야. 한창 젊을 나이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가 평생 이 죄값 치를게. 민수 엄마야, 내가 너 돌봐줄 테니까 걱정 말거라. 내가 그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사실 하루아침에 다리를 잃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절망에 빠졌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어 어떻게든 좋은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은 거동이 힘든 나를 도우려 청소도 해주고 시어머니를 도와 식사 준비도 했습니다. 저를 씻기고 목욕까지 시켜줬습니다. 여보, 우리 간병 있어요. 당신 힘들잖아요. 힘들기는. 당신 남한테 못 맡겨. 나 출근하고 나면 어머님이 당신 돌봐주니까 안심이 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퇴근할 때 사올게. 저보다는 어머니 챙겨드리세요. 기력도 없으실 텐데 집안일에 저까지 돌보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 엄마 쓰러지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쉬게 하고 내가 집안일 할게. 민수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는 것도 내가 하면 돼. 제가 집만 되는 것 같아 괴로워요.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나 화낼 거야. 남편은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하면 빨래와 청소는 물론 지극정성으로 저를 간호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남편은 위암으로 명을 달리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로 시어머니가 오롯이 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물론 제 목욕도 시켜주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머니한테 항상 죄송하고 감사해요. 어머님이 저 씻겨주시고 요리해서 주시고 청소며 살림도 다 하시느라 많이 쉬지도 못하시고 제가 어머니 뵐 면목이 없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가 해야지. 이제 영식이도 없고 우리 둘뿐인데 그런 소리 말거라. 넌 그저 몸만 생각해. 민수도 이제 10살이라고 지 혼자 씻고 알아서 잘해. 벌써 그렇게 컸더라고. 엄마 보살핌도 못 받고 민수한테 늘 죄송하죠. 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 제가 너무 쓸모없는 인간 같고 우울증만 생기는 것 같아요. 민수 엄마야, 그런 생각을 왜 해? 너 그런 말할 때마다 간이 덜컥 내려앉는구나. 민수 아빠 번 돈으로 저희 언제까지 버틸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 돈 벌 궁리를 해봐야겠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봉제 공장을 하셨는데 부모님이 저처럼 다리를 잃은 장애인 아주머니들을 고용하셨어요. 다른데 취직을 못하니까 기술도 가르쳐 주시며 그분들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땐 어려서 몰랐는데 이제 제가 그 처지가 되니 알 것 같네요. 장애인을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루 종일 컴퓨터로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그러다 제가 어릴 때 엄마에게 배운 재봉틀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요즘 반려견을 많이 키우니 강아지 옷을 직접 만들어 팔아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 초기 자본도 크게 들 게 없더라고요. 혼자 인터넷 보면서 쇼핑몰 운영하는 법을 터득하고 제 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고? 네, 컴퓨터로 음식이며 옷, 가전제품까지 다 사는 시대라니깐요.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미싱을 배워서 손재주 좋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나 민수가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너가 우리 집 가장인데 뭐든지 시켜. 강아지 옷은 제가 만드는데 택배 포장하려면 박스를 어머님이 사오셔야 돼요. 우체국 옆이니까 거기서 사오면 되겠네. 네, 맞아요. 저 이거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웬만한 비품 구매는 인터넷으로 주문했고 택배로 원단을 받아 여러 스타일대로 강아지 옷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찍는 건 우리 아들이 도와줬어요. 우리 작가님, 작품은 잘 되시나요?
엄마, 내가 찍은 거 봐봐. 예술이지? 와, 우리 아들 실력이 대단한걸. 빨리 이거 다 팔렸으면 좋겠다. 그러게, 한 개라도 팔렸으면 좋겠네. 그 후 한두 개씩 판매가 시작되면서 큰돈은 안 되지만 적자 없이 현상 유지만 하며 그런대로 먹고 살만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시어머님 안색이 안 좋아지셔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숨을 쌕쌕거리거나 기침 소리가 잦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서 일찍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병색이 심해진 시어머니는 위독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전 구급대원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같이 차에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시어머니의 병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폐암 말기며 진작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라고 설득했는데 며느리를 돌봐야 한다며 한사코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고 하셨습니다. 교통사고 난 시어머니를 구하다 두 다리를 잃은 나를 죽을 때까지 병수발든 시어머니. 민수 엄마야, 나 먼저 간다. 너한테 차마 말하지 못한 게 있어서. 나 죽거든 내 핸드폰 열어봐. 하길래 시어머니 장례식 후 시어머니 핸드폰을 열어 영상 하나를 튼 순간 개거품 물며 시어머니가 있는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영상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시아버님과 사별하고 혼자서 남편을 키우려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하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건물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저 태수 씨 아닌가요? 영숙이 맞지? 아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첫사랑은 시어머니가 일하는 건물의 건물주였고 시어머니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다시 사랑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는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남자 와이프만 모르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와이프 몰래 시어머니를 만나 식사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갔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 일하면서 자연스레 만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의심을 안 했으니까요. 그렇게 수년간 불륜을 이어오던 중 남자의 와이프가 알게 되었고 남자 와이프가 전화가 와서 그 동네로 갔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 와이프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화를 주체 못했습니다. 우리 남편과 언제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야? 둘이 첫사랑이었다고? 아주 영화를 찍었구먼. 죄송합니다. 사모님께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과부 주제에 우리 남편 돈 보고 꼬리 쳤어? 너가 인간이야? 내가 고통당한 거 다 갚아. 남편 바람 피워 내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는지 너도 겪어보란 말이야! 그러면서 뜨거운 커피를 시어머니께 부었고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으며 분노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겨우 뜯어 말려서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나왔고 저에게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제게 속도를 높이며 가라고 한 건 그 여자가 검정차를 타고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뒤에서 제 차를 들이받은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있기에 여자에게 사고 책임을 묻지 않고 그대로 덮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중태에 빠져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때 가해자를 찾았냐고 시어머니께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가해자가 누구예요? 경찰에서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아, 차주가 음주운전을 했나 봐. 경찰에서 바로 구속해서 감옥으로 갔대. 너 의식 없는 동안에 애비랑 잘 해결했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일어날 생각만 해. 알고 보니 그건 시어머니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 어머니가 둘러댄 말이었던 겁니다. 영상에는 시어머니와 불륜남 아내의 대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탈이 못 쓰게 된 며느리는 요즘 어때요? 손재주가 좋아 강아지 옷 만들어 인터넷으로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 사고 이후로 저도 마음이 얼마나 찝찝했는데요. 과거에 사고 낸 거 지금도 후회는 안 하지만 그쪽 며느리 잘못된 건 여전히 마음에 짐이고
내 죄예요. 그쪽 불륜 때문에 M1 당신 며느리 다리만 불구됐잖아. 다 내 죄입니다. 이번 생에서의 잘못은 다음 생에 다에게 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내게 남긴 편지에는 그 남자와 만난 얘기부터 제게 잘못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자하고 제게 잘해주시던 천사 같던 시어머니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다니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에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륜으로 제가 사고당했음을 알고 개거품을 물고 시어머니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시어머니 납골당에 가니 한 남자가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며느님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희 시어머니를 아시나요? 영숙이가 떠나기 전에 내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며느님에게 저희 관계를 얘기했다고요. 나와 그쪽 시어머니의 죄로 M1 당신이 불구가 되었소. 미안합니다. 남자는 오열을 하며 사과했습니다. 많이 증오하고 믿겠지만 이제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죄값을 받은 건지 대장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기 전에 꼭 한번 며느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영숙이와 저는 14살에 한 동네에서 자란 첫사랑이었어요. 20살에 제가 대학 때문에 서울로 가게 되었고 졸업하면 영숙이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가난했던 영숙이 집안에서 돈 많은 노총각한테 돈 받고 시집을 보냈어요. 저는 평생 영숙이를 찾으며 결혼도 안 하고 지내다가 나이 50에 지금 와이프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다 늙어서 영숙이를 보는데 하늘이 맺어준 운명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만큼 영숙이를 향한 사랑은 진짜입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제게 여자는 영숙이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의 불륜남이길래 화가 났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면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쪽에게 제가 평생 빚을 졌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그 빚 다 갚겠습니다. 영숙이가 며느님 집 주소며 인적 사항을 알려줘서 제 모든 재산을 그쪽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재산 증여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어차피 물려줄 자식도 없고 영숙이와 며느님에게 사죄하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이니 부디 받아주세요. 제 변호사가 곧 대구로 찾아가서 마지막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겁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당신 아내가 가만 안 있을 텐데요. 저와 시어머니를 해코지하려고 한 사람이라고요. 와이프는 그쪽한테 항상 미안해했어요. 어떻게든 사과하고 싶은데 찾아갈 용기는 안 난다며 제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게 자신이 그쪽한테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요. 며칠 후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땅, 건물까지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당장 생활할 수 있는 수억의 돈이 든 통장까지 주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강아지 용품 매장을 오픈하며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비서를 고용해서 24시간 옆에서 저를 케어해줘서 안심하고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단체 관람 오시는 거 알죠? 강아지 숍 청소 깨끗하게 해주시고 애들 줄 선물도 꼼꼼하게 다시 잘 확인해 주세요. 네, 대표님. 무리 없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매장은 강아지 용품 판매뿐 아니라 유기견을 무료 입양해주고 있었고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같이 놀 수 있는 야외 테마파크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려견과 같이 커피와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카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인근 유치원에서 견학을 오거나 애견 동호회에서 많이 찾고 있어요. 사업은 점점 잘 되었고 매장 직원도 점점 늘어 중소기업 수준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2시에 서구장애인 복지관 자선박람회 행사 가시려면 지금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 알았어, 최비서. 깜빡할 뻔했네. 어제 뉴스 보는데 전라도에 있는 장애인 기관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 거기 전화번호 줄 테니까 1억 기부해.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이 샌드위치부터 드세요. 오늘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아유, 내 정신 좀 봐. 알았어요. 우리 아들 말 들어야지. 사실 그 비서는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 제 옆에서 저를 보살피면서 사업도 같이 돕고 있거든요. 장애인 단체에 기부하면서 틈틈이 아들과 봉사활동을 다니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 민수야, 오늘 할머니 생신이니까 할머니 보러 가야 되겠다. 네, 엄마. 할머니 좋아하시는 약과랑 식혜 가져가야겠네. 아들이 제 다리가 되어 전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납골당 옆에는 어머니의 첫사랑인 그 남자를 같이 모셨습니다. 남자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 저희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했고 남자 와이프도 승낙을 했습니다. 이승에서 못 이룬 사랑, 다음 생에는 꼭 부부로 만나기를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저 다리 불편해도 비행기 타고 해외 출장도 안 가본 데 없고요. 민수랑 제주도며 여행도 자주 가요. 어머니 때문에 저랑 민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눈 감으세요. 절 돌봐주신 거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마치 저와 아들 어깨를 토닥토닥거리며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